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강진규 기자, 테크엠 전문 기자 나왔고요.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먼저 공개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확인하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기로에선 실리콘밸리. 원래 저희가 트럼프와 실리콘밸리 뭐 이런 거 생각했다가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너무 피로해 하시는 것 같아서 트럼프라는 단어 자체를 좀 뺀 것 같아요. 좀 많이 피곤하시긴 하실 텐데 IT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희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저희가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할 게 이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뭐 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오늘은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자, 일단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진규 기자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는 좀 긍정인가요? 부정으로 영향이 발생하게 될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 감정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이 선거운동을 할 때 그 트럼프 쪽에 실리콘밸리 쪽에서 지원된 금액이 5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쪽에 지원이 된 금액은 그거에 한참 못 미친 한 100만 달러, 몇백만 달러 정도 수준으로 진짜요? 너무 차이가 나서 네.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거의 다 그 힐러리에 올인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실리콘밸리는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미리부터 하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이 액수를 정확하게 추산하기 힘들겠지만 기자님께서 방금 한 100 몇십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 100 몇십만 달러가 맞다면 이거 한 사람이 낸 겁니다. 제가 오늘 이따가 말씀드린 그 한 사람이 125만 달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실리콘밸리 CEO들이 진짜 싫어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누군지 지금 미리 얘기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피터 틸. 네. 이라는 사람인데요. 페이팔 공동 창업자 겸 페이스북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트럼프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25만 달러 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트럼프에게 120만 달러가 갔다면 이 한 사람만 한 건데요. 우리 돈으로 한 14억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 트럼프를 이렇게 유일하게 계속 뭐 지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실리콘밸리 내에서는 거의 왕따를 당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실리콘밸리에서는 힐러리가 되는 게 유리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는 너무 상반되어 있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입장이. 맞아요. 그러다가 전세가 갑자기 역전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뭐 정치 생각은 없다. 그리고 뭐 워싱턴 갈 생각은 없다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인수위원회에 들어가게 됐고요.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인수위에 들어간 거니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정책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실리콘밸리 다른 기업들이 좋아할까라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왕따 시켰던 애가 가서 힘을 얻었어요. 좋진 않죠. 만약에 왕따 시켰던 애가 반장이 됐어요. 그렇다고 회장이 됐어. 정교 회장이 됐어. 그렇다고 우리가 힘이 있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오히려 정책들이 변하지 않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자국보호주의, 보호무역주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 다 들여와. 그리고 해외 이민자 우리 일자리 뺏어가니까 이제 이민 거의 못하게 더 힘들게 할 거야. 하다 보면 실리콘밸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다 해외 인력들, 우수 인력들 이렇게 데려와서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또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들여오게 된다면 인건비 올라가죠, 땅값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 비용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상품 비용까지 올라가서 경쟁력이 잃을 수도 있다 보니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예전처럼 왕따는 못 시키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권력은 잡았으니까 어떻게 왕따시켜요? 그러니까 왕따를 못 시키지. 그러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왜 실리콘밸리가 그렇다면 이 트럼프의 당선을 그렇게 긴장을 했을까, 불안해했을까 이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 일단 트럼프는 애플도 긴장시켰고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긴장시키고 있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고급 인력들 가운데 중국인, 인도인 이런 사람들도 긴장시키고 있고요. 트럼프가 정말 많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과 이 인물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김영로 앵커가 살짝 얘기해주긴 했지만 일단 뭐 베트남 아니면 중국, 대만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에 들여오겠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애플은 공장이 대만에 있잖아요. 팍스콘에서 그렇죠. 만들고 있고 또 구글도 뭐 공장 여러 군데 있겠지만 일단 픽셀폰은 또 대만에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공장이 뭐 베트남, 중국 이런 데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플이 그동안 그래도 뭐 수익률도 잘 나고 뭐 주가도 오르고 이랬었던 게 영업이익률이 좋아서 네. 뭐 한 27% 정도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대만에 있는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미국 인력을 사용하게 된다. 인건비 엄청나게 되겠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네. 가격 경쟁력도 네.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네. 애플을 예로 들어주셨지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자회사 저기 뭐죠? 네. 그거 있잖아요. 모기업 알파벳. 알파벳. 네, 알파벳. 알파벳. 이 네 기업들이요. 오바마 정부 있을 동안에 굉장히 번영을 했던 기업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정책이 180도 바뀌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네. 이제 공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하니까. 지금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일단 애플 혹은 구글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제품을 만들면 공장이라는 것이 뭐 해외에 있건 미국에 있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당선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페이스북 이런 곳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피터 틸도 그렇고요. 트럼프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자체는 네. 이런 세세한 것보다 실리콘밸리가 그래 미국 경제나 IT 업계를 이끌어가는 건 좋아. 그런데 이게 미국에 얼마나 도움 줬어? 도움 안 줬잖아.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든 IT 제조업이든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네. 미국으로 돈이 환원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그 김용노 앵커 말씀이 맞는 게 그 피터 틸 얘기를 처음에 하셨잖아요. 근데 피터 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자기도 있지만 실리콘밸리는 부유하다. 네. 근데 실리콘밸리 밖으로 나가면 미국 경제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트럼프를 지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김용노 앵커 말씀처럼 그 그러니까 기업의 일부 사람들은 되게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되게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혜택을 많이 봤는데, 네. 근데 그 혜택이 이제 퍼지지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보호무역주의가 됐을 때 네.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도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불만이 터져 나온 거지. 근데 영향을 받을 수가 어떤 있습니다. 식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게 이제 그 미국 뭐 이미 트럼프 되게 많이 하셨으니까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미국과 이제 중국의 경제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에서 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그걸 겨냥을 해서 미국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를 할 수가 있다. 네. 우리 쪽에 대한 서비스를 더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중국뿐만 아니고 뭐 러시아, 유럽, 다른 아시아, 다른 국가들도 이 미국 IT 기업에 대해서 그 보호무역에 대한 그 보복행위죠. 보복으로 이들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중국은 야후도 쫓아냈고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미 바이두와 같은 자신들의 SNS 사용하고 있고 예, 네.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까?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조금만 복잡해지려고 소주 하나만 담그면 환율.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뭐 이런 네. 걸 다 쫓아내도 그렇죠. 환율 전쟁 우리 알겠습니다. 얘기했었잖아요. 한 가지 또 네. 근데 그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트럼프가 하나의 그 카드로 쓸 수가 있는 게 이게 망중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통신 네트워크를 이런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각종 이제 앱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그 통신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SK텔레콤이 자사의 앱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앱도 그 SKT 망을 통해서 그걸 이용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SKT 입장에서는 자사 앱을 더 우선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속도를 이게 차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 그런데 그거를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망 중립성이라 그래서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걸 타고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오히려 그
트럼프가 통신사 쪽 입장을 들 거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뭐 미국에 있는 통신사들이 아니면 그 전 세계에 이런 통신사들이 그러면은 페이스북이나 다른 그런 앱들 사용을 할 때 차별을 두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한 타격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굉장히 김영롱 앵커의 예리한 지적과 명쾌한 해답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민자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사실 예.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민자 문제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 네. 예. 실리콘밸리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백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64% 정도. 예, 예. 하지만 아시아인들이 한 30% 정도. 그래도 고급 인력들 가운데 뭐 인도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네, 유대인도 많이 있고 뭐 하는 건데 아니, 당장 비자 규제 강화하겠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고급 인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렴한 인력 같은 경우에도 네.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비자 규제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공장에 대해서도 네. 해외 공장에서도 뭐 들어오라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좀 답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간밤에 나왔던 소식 중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포드 자동차가 네. 예. 지금 상황이 이런데 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오히려 멕시코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기업들 약간 눈치 보고 네. 약간 불안불안하고 있다는데 막상 거기는 또 생각이 다른가? 그래서 저는 더 혼란이 오더라고요. 사실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네, 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명확한 얘기라도 해주면 예. 괜찮겠는데 예. 이제 인수위 꾸렸으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아직 생각해야죠.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당선자죠. 네, 예, 아직 예. 뭐 예. 이제 그러니까 예, 그냥 이제 당선만 되는 그렇죠, 당선만 그렇죠. 상태인 예.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뭐 실리콘밸리에도 미치게 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아, 네. 예, 예.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은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과 그리고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 예. 반도체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전체적인 평가를 먼저 해주시고 제가 그 분할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 예. 근데 이게 좀 아까도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 네.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좀 해석하시는 분들이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뭔가 그 애플이나 뭐 이런 픽셀폰 같은 게 미국에서 만들어지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 한국 제품이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또 반면에 또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또 보호무역으로 해서 네.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거 가전을 잘 파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이걸 규제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런 두 가지 시각들이 뭐 기승전 동시에 보호무역이에요. 네, 우리 동시에 진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게 네.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는 것도 아마 제가 말할 그 이유인 것 같고 예. 네. 전문가들이 여러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예. 전망들 각각 다르게 예. 그 전문가들도 트럼프 연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대부분 다 힐러리 클린턴 예. 연구를 하고 다 보고서 작성했을 텐데 네.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한 기간이나 네. 그 전문가들이 시작한 시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지식의 깊이에는 우리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기하는 것은 또 뭐 비자 문제, 보호무역주의로 예, 그렇죠. 결국 귀결이 되면서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이런 피해 그래서 X 얼마라고 추산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쉽지 않긴 한데 그래도 그냥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일단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만 해보자면 예. 스마트폰 먼저 가장 중요하니까 네. 우리에게 스마트폰 먼저 보면 약이 될 것이다 독이 될 것이다 이런 뭐 논리는 좀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약이 될 것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미국은 그래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네. 애플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을 시켜서 예, 예. 뭐 애플 아이폰의 가격이 좀 올라가게 올라가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예, 예. 된다면이에요. 네. 가죠. 아, 그럼요. 된다면 된다면. 이제 갤럭시가 좀 더 저렴하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뭐 질은 거의 비슷한데 더 저렴하니까 갤럭시가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예, 것이다. 예.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 미국이 또 나와. 보호무역도 그 거의 볼트모트의 단어 같은 거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지. 때문에. 자, 보호무역지 또 현실화하게 된다면 미국만 올라가냐, 애플 네. 아이폰만 올라가냐. 사실 갤럭시에다 고열의 관세 붙여버리면 또 갤럭시도 올라간다. 네. 그럼 독이 된다. 그렇죠. 답답하다, 진짜. 자, 이어서 제가 그 TV나 냉장고 가전제품. 예, 예.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일단 미국 시장 내에서 TV나 가전제품에서는 1위의 네,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보호무역주를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래도 야기될 것이라는 논리고 네. 반대로 독이 될 것이라는 거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대부분의 공장이 멕시코에 있잖아요. 네네. 또 나오네. 예. 보호무역주의와 이 멕시코에 대한 장벽을 세우게 된다면 예. 멕시코에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서 TV나 가전제품,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나오는 TV와 가전제품에 또 고율의 관세가 붙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면서 네. 피해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아, 그래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득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유가 사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2강을 네. 따져보자면 우리나라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트럼프가 물리쳐 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될 우리가 거고.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 네, 독보적인 위치인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트럼프가 방어를 해준다면 네.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수요가 훨씬 더 올라가면서 좀 득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반도체는 이렇게- 네, 저도 그럼요. 긍정적인데 네, 이 가전과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음. 그냥 이 사람들 신제품 내놨을 때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가격 듣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너무 시나리오가 너무 네. 각양각색이어가지고 뭐 네. 하기가 좀 그렇네요. 자, 이제 우리가 좀 할 이야기는 대부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예. 빠뜨린 거 있을까요, 저희가? 아, 기자님 뭐 하고 싶으신 아, 얘기? 예.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IT 쪽에서 보면은 아마 분명히 그 트럼프가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펼 거라는 네.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좀 우려하는 게 음. 그 오바마 정부에서는 인터넷 쪽에를 그러니까 인터넷의 시작은 미국이었거든요. 미국 네. 국방성이 그렇죠. 대학들과 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을 갖고 갔었는데 이걸 오바마가 이제 민간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갖고 가자고 많이 그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트럼프는 이거를 확 바꾸겠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표준을 정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거 부분에서 좀 트럼프가 이걸 일방주의로 좀 간다면은 이거에 대한 갈등도 많아지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받는 좀 영향들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많이 좀 되더라고요. 역시 지금은 좀 우려, 예. 불확실성, 시장에서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거 계속 나오고 예, 있는 맞습니다. 건데 예. 저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결론 아, 예, 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는 저 마무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를 네. 좀 네.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시간이 좀 남은 것 아, 같으니까. 예. 뭐 얼마 전도 아니죠. 어제 소식이 나왔는데 네. 삼성전자가 하만이 인수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뭐 그렇습니다. 오디오로 남자들한테는 유명합니다만 아, 이게 예, 사실 전장 부품 쪽으로 더 이제 심혈을 기울이게 될 거는 당연한 건데 예, 예. 좀 이런 것과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LG는 뱅앤올룹슨과 협업을 맺었는데 네. 삼성전자는 아예 뱅앤올룹슨을 먹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삼성전자나 LG전자를 얘기할 때는 예.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발 이런 불확실성이나 그런 리스크가 더 클까? 아니면 이 사람들 자체 어떤 역량? 그런 게 더 클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쪽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아, 근데 두 가지 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하만이라는 회사가 네. 이제 미국 쪽 기반에 해가지고 네. 뭐 글로벌한 회사잖아요. 유럽 쪽에도 있고 해가지고 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자국 우선을 한다는 게 기업을 뭐 차별한다 그런 게 아니고 자국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그 방침을 정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그러니까 뭐 고용 창출이나 거기에 현재 뭐 공장을 짓고 그런 사업을 영위해 간다고 하는 거를 뭐 큰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삼성전자에 한 번 예. 더 기대를 걸어도 제가 된다고. 볼 때는 한번 이 변화의 시도가 굉장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또 특히나 이제 하만카드는 워낙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인데 네. 이게 단순히 보는 우리가 만든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하만카돈에서 만드는 뭐 오디오의 단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한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돼 있거든요. 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기술들을
만약에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이런 휴대폰, 가전에다가 이런 소프트웨어 경쟁력, 음향에 대한 거를 넣는다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가 있죠. 예. 지금 여기 우리 셋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취재하다가 뭐 예. 소스 같은 거 던져줄 거 없어요? 삼성전자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계에 올인할 것 같지는 당연히 않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관심이 역시 확실히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다른 것도 부가 가치를 해서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이걸 한 대 다 묶을 수 있는. 근데 이 지금 보면 하만카도는 그렇게 묶을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합쳐진다고 봐야지 되겠죠. 휴대폰,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 그다음 가전 제품까지 이 모든 게 다 연결되고 거기서 그 각종 그러니까 최상의 서비스, 네. 자동차에서 했던 최상의 서비스가 휴대폰으로 들어가고 휴대폰에서 했던 최상의 서비스 가전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게 다 범용화되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커넥티드 카가 그러면 이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솔직히 외신에서는 많이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국내 기업에서는 이제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자동차 사업으로 가니까 뭐 그렇게 그렇죠.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삼성의 그 반도체나 그다음 그 모바일 이런 경쟁력을 보면은 충분히 저는 그 가능성이 있는 그래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이제 좀 짤막한 예고를 해드리자면 저희 네. 금요일에 뭐 준비한 거 있죠? 그렇죠. 이제 네. 제가 궁금했던 거를 좀 더 깊이 파보자고 한번 네. 해서 삼성전자 워낙 이제 핫하니까 그리고 네. 오늘도 또 다른 기업 뭐 인수했다고 네. 특별 뭐 문자 기업 업체 뭐 저도 이름은 자세히 맞아요. 기억이 네. 안 납니다만은 인수했다고 얘기가 들리고 그런데 이제 LG전자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항상 스마트폰이든 뭐 가전이든 할 때 제가 LG전자를 맡아가지고 약간 정이 가는 게 있어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마케팅 좀 부족하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LG전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금요일에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네, 삼성과 LG전자에 초점을 맞춰서 금요일에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트럼프와 실리콘밸리의 영향,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을 한 명씩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롱 앵커가 먼저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제 결론 직설 좀 허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I에게 물어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 이번 당선 같은 경우에도 언론들은 맞히지를 못했어요. 근데 AI가 맞췄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가 아직 이제 당선이지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정책에 대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이제 전문가들 나도 못 믿겠다. 차라리 그냥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자책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내가 이러려고 앵커했나 자괴감 들고 힘들지만 AI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 깨알 같은 재치가 알겠습니다. 자, 강진규 기자. 네. 저는 실리콘밸리는 미국, 그다음에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정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굉장히 뭐 트럼프가 된 이후에 이게 안 좋아질 거다,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자국 기업에 우선을 하고 만약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어려워진다, 아니면 뭐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정책을 바꿔서라도 분명히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실리콘밸리 쪽의 입장을 트럼프가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러시아 민담을 한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그 러시아 민담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신이 한 사람에게 너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이제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럼 염소를 많이 늘려주세요. 뭐 염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집 염소를 죽여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더 큰 꿈보다는 상대적으로 내가 옆 사람보다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엇갈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분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코앞에 보고 이제 미국 보호무역주의이기 때문에 국가에게 어떤 손해가 끼칠 것이다, 어떤 뭐 이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사실 하나의 이득이 있으면 하나의 손해는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은 또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표면, 그러니까 그 너무 좁게 보지 말고 좀 큰 그림에서 보자. 그렇게 되면은 그 영향은 상쇄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진규 기자 고생하셨고요. 김영래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